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연결해서 소비자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의 김정현 지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버 같은 SNS 이용이 요즘 보편화된 지 오래됐는데요. 네, 검색을 하시다 보면 상품 후기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이때 자신이 구매한 물건의 사용 후기를 올리는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하는 후기형 기만 광고, 네, 일명 뒷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한데요. 한국갤럽에서 이제 2018년도에 인스타그램 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은 TV 광고나 매장 광고보다 SNS 사용 후기가 제품 구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네, 현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후기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한 뒷광고 모니터링과 부당 광고 실태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요즘은 제품을 사기 전에 인터넷에서 자연스럽게 후기를 먼저 찾아보는 게 일상화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런 후기들이 실제를 사용을 해본 건지 아니면 광고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뒷광고 모니터링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뒷광고 모니터링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주요 SNS에서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네, SNS 조회수, 구독자 수와 같은 이제 영향력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다수 작성되는 게시물, 그리고 체험단 모집 사이트에서 최근 모집된 적이 있는 제품과 서비스 게시물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즉 광고라는 사실을 공개했는지와 공개했다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했고요. 네, 후기 게시물을 모니터링해서 뒷광고로 확인되면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요청한 후에 다시 한번 이행 점검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인스타그램에서 총 9,538건으로 위반 게시물이 가장 많았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7,383건, 유튜브에서 99건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표시 위치가 부적절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현 방식이 부적절한 사례 순이었습니다. SNS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 방식이 부적절한 사례가 3,058건으로 두드러지게 많았는데요. 네, 다른 SNS와 달리 문자 크기나 색상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게 문자 크기 조절이나 색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표시 위치가 부적절한 사례가 7,87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네, 더보기라는 기능에 가려지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된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품과 서비스 게시물로 나눠서 모니터링 했다고 하셨는데요.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위반 게시물 중에 제품 관련 게시물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네, 서비스 상품과 달리 제품은 광고주가 제품 후기를 의뢰할 때 체험단 모집 후에는 제품 발송만 하면 되고요. SNS 특성상 게시물 작성자에게도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해 후기를 작성하기에는 제품이 더 적합하고 수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군 중에서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반 게시물이 이제 비중이 높았고요. 네. 서비스군 중에는 식당 관련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자진 시정을 요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와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한 결과로
적발된 17,020여 건보다 더 많은 31,829건이 시정 조치가 되었는데요.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게시물까지 자발적으로 조치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SNS 부당 광고 실태 조사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뒷광고를 포함해서 SNS상의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설문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최근 5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를 보고 구입했다는 내용의 사례를 보면 2021년 월 평균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에 2.7건 대비 5.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상담 내용으로는 배송 지연이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238건으로 32.6%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29.1%, 품질에 대한 불만이 14.8%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부당 광고에 대한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최근 1개월 동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모두를 이용하면서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소비자 500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네. 응답자의 52%가 TV나 신문 같은 다른 매체에 비해서 SNS에서의 부당 광고가 더 많은 편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네. 부당 광고에 따른 신고 기능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4.8%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문이 69.9%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들은 SNS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당 광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네. 그다음으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 조치 강화, 그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순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SNS상의 광고는 법 위반이란 인식 없이 자영업자나 일반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실시한 부당 광고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먼저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민간의 자율 규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SNS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 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요. 신고가 접수되면은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였고요. 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올해도 주요 SNS 대상으로 뒷광고에 대한 당시 모니터링을 추진하면서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인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이었습니다.